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월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주 명리학을 절기학이라고 하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24절기로 나누고 적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이제 계절을 나누는데 바로 이게 사주에서 월지를 바탕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봄이면 인묘진, 여름이면 사오미, 가을이면 신유술, 겨울이면 해자축월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도 나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월지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명 월지에서 격국, 격이 나오죠. 이 사주의 격이 무슨 격인가를 판단할 때는 월지에서 지장간의 여기, 중기, 분기에서 천간의 투간, 투출을 했느냐 아니면 천간의 오행이 통군을 했느냐 이 여부를 보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아니면 그릇의 크기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관으로 성공을 하느냐 재로 성공을 하느냐 이런 성패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월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직업운이지요. 직업을 판단할 때 역시 월지를 바탕으로 직업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월지를 일명 사주 전체에서 총사령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일 이제 월지에 상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상관이 되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에 여자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관이 되려면 금생수 해수가 있어야지. 이런 금생수 상관이 있는 여자분의 사주가 되는데 월지에 상관이 있고 만일에 일지에 신사일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사화는 정관이 되지요. 화극금 정관. 해수는 금생수 상관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상관 정관. 상관이 정관을 바라보고 있으면 상관 정관 위화백단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런 경우가 이제 경우의 수 중에 가장 부정적인 경우지요. 왜? 여자 사주의 상관이 정관과 월 일지에 있을 때 가장 폐해가 크지요. 어떤 문제? 여자 사주의 관성, 정관이 뭡니까? 남편이지요. 그러면 배우자 사이와 상관, 정관, 이 상관의 제1 역할은 정관을 공격하는 겁니다. 상관의 제1 목적은. 그러면 이 상관은 남편을 공격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정관은 직업이 되지요. 이 여자분의 직업. 그러면 이와 같이 상관 정관이 되면은 호시탐탐 이 직장을 공격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농후하죠.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두고 가는 곳마다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일반 직장과 일반 사업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은 요게 직장도 되고 자녀도 되죠. 그래서 이 상관정관 위화백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연지에 사화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해충 역시 상관정관이죠. 만일에 상관정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가장 부정적인 최악의 사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상관정관이 이와 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월간과 월지가 상관이죠. 이것도 상관이죠. 예, 상관이 이렇게 강하고 정관이 이렇게 이제 강할 때, 이럴 때도 문제가 되는데,
자, 상관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위치로 봤을 때 가장 흉한 것이 그 월지상관. 물론 일지상관이 부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지에 상관이 있는 경우는 아주 능력이 출중한,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월감이라든가 그 능력이. 그 다음에 연천간이라든가 월천간에 상관이 있을 때 보통 공격적이죠.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 기질이 있어서 비판, 그래서 간혹 하극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자, 연, 월, 일시에서 이 시청간에 상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청간에. 이것은 대체적으로 월지나 월간이나 연간이나 일지에 있는 상관보다는 상관은 시상이나 시지 여기에 상관이 있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청간에 상관이 있을 때 이것은 시상일이 귀격, 귀한 사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상관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성이 있으면 상관 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상관의 폐를 잡아주지요. 토국수로 해서. 만일에 여기 정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정관이 있고 상관이 있죠. 무조건 나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관 정관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월, 일, 사해충을 하는 경우는 이것은 폐해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관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정축월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상관을 폐인을 해서 잡아주고, 이것이 평관이죠. 평관과 상관이 정립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 합살이 되죠. 상관의 폐를 이 평관이 잡아주고, 평관 7살의 폐를 이 상관이 서로 잡아주면은 상관 합살이 되게 되면 이 부작용이 최소화가 되죠. 오히려 상관 합살이라든가 상관 폐인이 되면 두뇌가 총명하고 아주 커리어 우먼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평관이 있는 경우에 여기 편인이 있죠. 이렇게 되면 살인상생이 되죠. 살인상생이 됐을 경우에는 편인과 평관의 피해, 부작용이 최소화가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인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상관이 있는데 정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상관생제까지 되지요. 그래서 상관이 있어도 상관폐인이 되고 상관합살이 되고 살인상생이 되고 상관생제까지 되고, 그 다음에 목국토로 해서 내금도 막아주면은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사주의 상관과 편인은 한 개씩, 두 개, 편인 하나, 상관 하나 있는 사람이 가장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미래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사주지요. 과거에는 상관과 편인을 흉신이라고 해서 가장 꺼림직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사주 보는 관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월지가 지금 축토는 진술축미죠. 진술축미에 해당하죠. 진술축미가 월지에 있죠. 월지에 진술축미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진술축미라는 것은 목화와 금수를 연결해주는 알레고리,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결혼 커플 매니저라든가 일단 상담업이라든가 이런 쪽 교육복지라든가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연결해주는 직업에서 발복을 할 수가 있죠. 월지에 진술충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떻습니까? 월지에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은
눈치를 많이 보지요. 상황을 잘 살피지요. 예,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 왜? 진술충미 자체가 눈치, 상황 파악, 눈치 파악 이렇게 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성향은 과거지향적이죠. 진술충미가 월지에 있다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만일에 여기에 인신사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신사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역마지, 예, 생지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생동감이 나고 말 그대로 역마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도 자주 그만두지요. 예, 뭐 움직이는 직업, 무역이라든가 일단 돌아다니는 이런 직업이라든가 직업 바뀔 확률이 많지요. 진술충미보다. 물론 진술충미가 월지에 있어도 직업 고민은 많이 합니다만 인신사회가 더 직업을 과감하게 옮기지요. 이것은 생각이 나면 행동에 바로바로 옮기니까 예, 역동성이 있죠. 이에 비해서 좌오묘유월에 태어났다. 좌오묘유월에 태어났다. 이것은 왕지지요. 이것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 올인 장인정신으로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직업이라든가 이것을 바꾸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다. 예, 가장 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이건 미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인신사회가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월지만 보고도 이 사람을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월지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 월지가 정해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해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신금일간 여자분이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공망이죠. 자, 월지가 해수가 공망이다. 공망. 그러면 어떻습니까? 월지가 공망이면 직업궁, 격이 나오는 월지가 공망이면 초년, 청년, 장년, 말년 중에서 월지가 공망이면 청년 시절에 직업 갈등이 많습니다. 청년 시절, 20대, 이때 직업 때문에 이 학과 가면 저 학과 가고 싶고 이 직업을 선택하면 다른 직업을 선택, 이렇게 진로 직업적성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월지가 공망이면 청년기에 진로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여자 사주의 식상이 공망이면은 자식 문제도 있지만 일단 월지 공망은 자식보다는 직업궁이다. 직업궁이 공치고 망한다라는 것은, 예. 그래서 이제 월지를 정확히 이 해석을 빨리빨리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 시지가 공망이다. 이 시지가 예를 들어서 시지가 희일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월지도 공망이고 시지도 공망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지, 초년, 청년, 중년, 장년, 말년. 이 장년이나 말년의 직업궁, 미래의 직업이 흔들리지. 만약에 이 여자분이 40, 50대라고 했을 때는 직업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투잡이 됐든 직업궁이 바뀌게 된다. 여기가 공망일 경우에. 예. 그 다음에 일단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 합충형파에서 예를 들어서 충을 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월지를 가장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월지가 충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신축이고 여기가 미월이다. 그러면 내년에 신축년에 2021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국의 충미충인데 다시 충미충이 되지요. 월지가 충을 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70%까지 올라갑니다. 60, 70%. 왜?
이사를 하거나 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4평에 살면은 30평으로 이사를 간다. 아니면 33평으로 간다라든가 이렇게 긍정적인 공간의 이동으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자, 직장 이직. 직장 이직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으로 예를 들어서 스카웃이 된다.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일단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경우. 그래서 월지가 충을할 때는 긍정적인 요소, 충미충을 하게 되면은 개고도 되지요. 미중 을목이 튀어나오는데 강하니까 갑이 미중 을목이 충미충을 해도 지장간의 축중신금과 미중 을목이 을신충을 해도 다치질 않지요. 이럴 때 개고가 돼서 재물운이 발복이 되는 것을 개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월지충 이것은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인 면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런데 사람들은 충을 하면 겁을 내죠. 충을 하면 물론 이렇게 이제 토가 많을 때는 위장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염지가 충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죠. 예, 승진을 한다라든가 개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조상의 선산의 땅에 도로가 난다라든가 택지가 개발된다라든가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지가 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지가 충을 하면은 100%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죠. 거의 100%에 가깝게. 왜? 배우자, 궁. 일지가 충을 했을 때는 부부불화라든가 별거라든가 이혼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일단 배우자 궁을 쳤을 때는 대운과 세운에서 만일에 일지를 격충을 했다. 이럴 때 이제 이혼을 많이 하지요. 예. 그래서 일지는 충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이 일지가 충이 내년에 온다.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는 일지가 충을 하는 사람이 미토를 깔고 있는 일간이죠. 미토를 깔고 있는 일간. 을미일주라든가 개미일주라든가 신미일주라든가 기미일주라든가 이렇게 되면 신축년이 오면 충미충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 불화를 주의하면 절대 그 부부싸움이 커지지 않고 최소화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내가 알면. 그 다음에 이 시지가 충을 할 때는 긍정 부정이 반반입니다. 해외로 유학, 이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일은 자식에 관한 약간 부정적이죠. 자식의 자리가 충을 한다라는 것은, 원국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대운에서 와도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유학, 이민, 아니면 터닝 포인트, 역시 승진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그래서 부정, 긍정이 반반이다. 그래서 무조건 충은 부정적이고 합은 좋다. 이 이론은 30%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만일에 지금 이제 주식 열풍이 불죠. 주식과 부동산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주식 코스피 지수가 지금 2200선이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7월 1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22회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세종시의 집값이 들썩들썩하지요. 보통 일주일 만에 1억, 2억씩 치솟는 이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에 본인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주에서 어떤 시기에 운에서 식상생재가 되있지요. 식상생재가 되는 세운, 내년이나 후년이나 2021년, 22년, 24년에 식상생재가 되는 운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배팅을 하면 좋습니다. 관인상생이 되는 해는 우량주라든가 분산투자가 좋고, 자, 반면에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사를 간다. 내가 사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거주 지역을 옮긴다. 이럴 때는 인서운이 좋죠. 특히 정인운, 편인운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쓰면 되고 특히 정인 운행 언제 이사하느냐. 그래서 이사를 할 때와 투자를 할 때는 사주의 운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주식을 살까? 부동산 비트코인을 몇 년 몇 월 어디에 투자를 할까? 식상생재운. 그 다음에 이사가는 투자 투기가 아니라 이사운. 이때는 인성운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월세를 받고 있다. 이 세입자가 언제 나갈까? 이것은 인성이 형충이 될 때, 인성이 사주에 인성이 있을 때 이렇게 인성이 있지요. 저게 형충이 될 때, 그게 형과 충이 될 때, 그러면 이 사주 신축일주의 여자가 지금 건물에 월세를 주고 있다. 세입자한테 몇 년간 세를 주고 있는데 내년에 신축년이 오게 되면 이 1년에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인성이 충미충 다시 충미충을 하죠. 이럴 때 인성이 형충을 할 때 축수령도 마찬가지고 충미충도 마찬가지고 술미형도 마찬가지고 이때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이라는 투자 시기를 알아야 된다.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이사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주 명식을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뭐 편인이 현관이니 이런 육친의 용어로 이론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론만 가지고는 항상 실전 통변을 하려면 사주 전체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자에 너무 한 글자 여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전체의 숲을 볼 수가 없다. 주마간산이다. 달리는 숲에서 이렇게 그 달리는 말에서 숲을 구경하는 걸로 주마간산이 되면 안 되죠. 한눈에 전체를 보고 몇 년도에 투자를 하면 되겠다. 아니면 뭐 우량주냐 아니면 이게 테마주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는 월지구, 일지구, 사주를 공부할 때는 배울 때는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배워서 실력이 쌓이면 실력자가 되지요. 나름대로 고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3년을 공부해도 10년을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를 해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15년, 10년을 해고 현업에 종사하는데도 불구하고 2, 3년 공부한 사람보다도 사주라든가 진로라든가 이 보는 실력이 형편없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은 몇 년을 공부했다. 이것은 전혀 그 실력과 연관이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그리고 참 스승을 만나서 참 요즘 유튜브라든가 그 선생은 많은데 제대로 된 스승은 참 스승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지요. 그래서 항상 가치관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해서 사주 명리학이라든가 진로 적성을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왜 이 공부를 하느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력이 있으면 돈과 재물은 저절로 오는 게 이게 이제 인지상정이고 그 다음에 이 가치관과 마인드가 홍익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실력자가 되면 널리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겠다. 이렇게 할인업에 투철한 사명감과 명분이 있으면 가족은 저절로 잘 됩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은 역시 실력자를 찾아 따라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운용 원리가 됩니다. 자, 오늘 사주월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구독과 추천으로 복채를 내신 분들 모두
명리학 공부로 크게 발복하시길 천부경으로 축원하면서 심사원 원장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